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담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와. 보고 싶었어요. 자, 점점 담이 공기에서 팬들 설렌다. 그만 보고 흔들어. 싶었어요. 그만 보고 흔들어. 싶었어요. 자, 점점 공기에서 그리고 햇살에서 봄의 기움이 물씬 느껴지고 있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크를 나눌 경준 인사 부탁드립니다. 화창한 봄과 함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 네, 날씨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네, 쉬운 남자 경준입니다. 경준한테 뭐 고백할 게 있으시거나 용서를 구할 게 있으신 분은 밝은 날에 봄에 네, 날씨 좋을 때 그럴 때 하셔야 돼요. 비 오는 날 하면 더 화나. 네, 막 엄청나게 혼날 수 더 있어요. 차분하죠. 그렇죠. 아, 네. 무섭게 혼날 수 있어요. 네. 대차게. 네, 그렇지. 근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 전보다 더 약간 그래요? 날씨에 영향을 많이 근데 받는 것 그것도 같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내 기분 때문에 상대가 좀 뭐, 그러니까 업앤다운 되지 않도록 내가 더 조심해야 맞아요. 되는 그런 게 그래서 필요하죠. 내가 다운된 날엔 어. 불어 누군가에게 연락 굳이 안 하고 그냥 네. 아 내가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이렇게 네, 그냥- 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름 아닌 키역이죠. 네. 개인적으로 오늘의 주제어를 제가 진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네요. 근데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제 스타일만 좋아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바로 커피입니다. 와. 진짜 커피 좋아하시거든요, 담이가. 네. 제가 특히 좋아하고요. 그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한다고 누누이 오늘 계속 말씀드려왔어요. 들으실 거예요. 진짜. 오늘. 자, 근데 혹시 경주는 커피 러버예요? 근데 저는 음. 이전 회차나 이런 데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카페인에 취약한 위를 가지고 있어서 카페인에 약한 남자구나. 네, 저번 주 방송이었죠. 초코에 들어간 네. 카페인에도 네네. 이렇게 맞아. 심장이 쪼여지는 것 같고 다크 초콜릿 2개 금방 먹더니 두근두근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음. 그 농도가 센 커피를 마시면 네. 정말 커피와 사랑에 빠진 듯이 심장이 미치도록 빨리 뜁니다. 저도 그래요. 네. 감안하고 먹는 거예요. 좋으니까. 진짜? 그 정도 감당해야지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카페인이 각성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약으로 심정 발작 찐 것 같아. 마약으로 지정만 안 된 마약에 가깝다고 커피가. 그렇죠. 네, 진짜 그렇다고 무서운 거예요. 합니다. 네. 그 정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연하게 먹는 거를 좋아하는 러버까지는 아니고 그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세요? 그냥 이것저것 할 때 안 먹는 날도 있다? 카페에 많이 가는데 네 그냥 카페 갈 때 그러시면- 하루 한 잔 정도. 그러면 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하나 빼서 톨 사이즈로 그렇게 중독까지는 아니신 것 먹는 같네요. 스타일. 네. 이게 되게 중독되면요. 안 마시면 머리가 아프대요. 제 친구가 한번 되게 중독이 돼서 네. 저도 살짝 매번 먹다가 하루 정도 안 먹으면은 그런 증상이 살짝 있다가 하루 이틀 이제 뭐 양 조절하고 하면 괜찮아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침에 이상하게 두통 있다 하시면 커피 안 드셔서도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신기하죠? 네. 어쨌든 저는 바쁠 때는 업무하면서 입에 달고 마셔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거나 특히나 이제 너무 바빠서 체력이 떨어진 날에는 심정이 너무 나대요. 너무 격렬해. 그래서 하루에 2잔 정도로만 줄여서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컵의 크기는 좀 커요. 네, 그래서 경주는 어떤 맛의 커피를 가장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 브랜드의 메뉴가 있으신가요? 이거 대본 때문에 저도 찾아봤는데 네, 일단 저는 달아야 된다. 아니요. 정말? 근데 단 걸 좋아하는데 예전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허니버터 브레드의 모카를 완탕하는 대박이었어. 사람이거든요. 그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혈중 당 수치가 폭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단 거를 그만큼은 못 먹겠고 그때보단 커피 초코를 많이 줄였죠. 그리고 제가 위도 한 번, 2번 크게 아팠던 전적이 그래요? 있어서 그러면 네,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병원 신세를 좀 오래 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면 조심하셔야죠. 네, 그래서 네. 그냥 스타벅스에서 라떼 제일 많이 먹고 네. 아이스 라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아까 연하게 한 아메리카노 그냥 그 정도로 좋네요. 그 정도로만 즐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싱글 오리진을 좋아해요. 근데 싱글 오리진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기는 하겠지만 이제 블렌딩 되지 않고 원두 하나로 내린 커피를 말하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 가서 주문을 하잖아요.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은 그 브랜드에서 여러 종류의 원두를 밸런스에 맞게 섞어서 이제 추출해낸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핸드드립 그 커피숍에 가면 원산지가 하나하나 다 적혀 있는 커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싱글 오리진 커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맛이 있는 네. 즉 산미가 높은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산미가 높은 원두가 생산되는 대표 지역이 뭐 아프리카 케냐나 에티오피아 그리고 중남미의 과테말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다미와 산미. 나 산미. 자, 제가 가장 애정하는 것은 그중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랑요 시다모예요. 이름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시다모? 이름부터 시다. 시다모. 시다모? 막 이런 느낌이네. 근데 저는 지금 커피 알았어. 진짜 네. 코알못으로서 오늘 듣는 것들이 다 새로운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근데 이제 커피 많이 많이 아시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은 이거는 되게 기본이라서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구나.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그냥 네. 가장 기본적으로 즐겁게 얘기 나누는 게 우리의 모토기 때문에 네. 수다스럽게 그냥 혹시나 쉽게 이걸 할게요. 듣는 중에서도 더 전문가가 있다면 상세한 그냥,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려주시면 되죠. 네,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네. 그래요?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에티오피아 쪽 원두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 농장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산미를 결정짓는 게 원두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가기도 위험하고 뭐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프리카 요즘 보니까 함부로 못 가죠. 예. 네,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가지고 네. 보니까 로스팅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추출하는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그 라이트 로스팅, 굉장히 라이트하게 많이 오래 안 굽고, 그러니까 살짝 굽는 고기 먹을 때 살짝 굽는 것처럼 그렇게 할수록 산미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처럼 해야. 나 산미. 소고기도 되게 살짝 익혀 먹잖아요. 되게 일맥상통해. 나란 여자 되게 네. 나란 사람. 자, 그런 이유로 저는 날로 먹. 네. 북유럽을 가고 싶어요. 북유럽이 그 신커피, 내 사랑 신커피 라이트 로스팅의 성지라고요. 거기 근데 출발점. 그건 들어봤어요. 막 이거 조사하던 차에 그러니까 노르딕 커피, 그러니까 아, 북유럽 네네네. 스타일의 굉장히 커피 유명하죠. 제조 방식이 따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라이트 먹기에는 그게 이제 더 그게 내 스타일. 쓰게 느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고 커피는 명확한 호불호가 네. 있는 그런 식품이기 뭐 때문에 휘게 커피라고 한다고.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커피를 얘기로 하니까 너무 인트로가 길어지네요. 이게 인트로예요. 본토크가 아니라. 네. 본톡이 아니야. 아직 시간을 안 맞췄어요. 네. 여러분. 네, 그러면 저희가 아주 그냥 이제는 본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제가 제가 시계 맞췄고요. 아까 가위바위보 짰는데 제가 이겨가지고 제가 먼저 오늘은 토크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계가 30분 맞춰졌으니까 시작할게요. 네. 시작. 자,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저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것처럼 여행지에서 마셨던 아주 인상적인 커피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토크를 할까? 아니면 저는 싱글 오리진을 좋아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뭐 커피 먹을 때 디저트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뭐 라떼 뭐가 어울리고 뭐 아메리카노 뭐가 어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내린 건 바로 홈카페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요즘 네. 집에서 많이들 홈카페를 즐기시잖아요. 뭐 캡슐로 내려 네. 먹는 사람도 뭐 있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핸드드립 드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그냥 평소에 그 마트에서 사실 수 있는 과립 커피를 타서 드시더라도 뭐 그게 홈카페지? 내가 행복하고 내 입에 마시면 홈카페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카페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물론 뭐 저보다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리스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전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것보다도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일상적으로 그냥 소소하게 즐겨. 그런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꿀팁인데요. 제가 좀 재밌게 이번엔 금액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3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3,000원의 행복, 하나는 5,000원의 행복, 3,000원, 그리고 3,000원. 마지막으로 10,000원의 행복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해봐요. 그래요. 행복의 나라. 자, 첫 번째 3,000원의 행복은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우유 거품을 만들어서 라떼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경준 혹시 라떼 좋아해요?
제가 막 커피를 다양하게 즐기진 않고 그냥 라떼를 디폴트로 먹는 타입이죠. 뭐 없으면 그냥 자연 네, 선택으로. 그냥 네 어디 같이 카페 들어갔을 때 너 뭐 마셔? 그냥 나 라떼 그냥 이렇게. 네. 내가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뭐 그런 기준이네요. 네, 저도 근데 스벅 라떼는 네네. 고소하잖아요. 저는 고소하게를 못 먹어요. 전 우유를 고소한 걸 못 좋아해서 때문에. 네, 고소한 저는 걸 좋아합니다. 네,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유가 들어간 것도 꼬숩기보다는 깔끔하게밖에 못 마시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지방 우유를 먹거든요. 역시 산미 씨. 네, 근데 가끔은 그냥 먹어요. 감당하겠다. 내가 좋아하니까 배가 아파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화장실 갈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어디 가서 함부로 라떼나 이런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제가 그 사람이거든요.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더욱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홈카페라면 그거를 이제 풀크림 말고, 그러니까 일반 우유 말고 저지방이나 무지방으로 드시면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다이소 우유 거품기입니다. 참고로 본품 가격은 2,000원인데요. 네. 건전지를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1,000원. 그래서 3,000원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잘 될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돼요. 생각보다 이게 거품이 만들어져. 물론 이제 뭐 굉장히 팔림 좋은 바리스타분이 막 이렇게 기계 것처럼? 윙 해가지고 하시는 거랑은 다르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이게 제법 뽐새 있어요. 모양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 네. 퀄리티가 괜찮게 나온다.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는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만든 SNS에 거 사진 업로드할 수 찍어서 있다. 네. 네, 저는 업로드 했거든요. 네. 재작년에 처음 사가지고 만든 거 그때 찍어서 업로드했어요. 제 인스타 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 좀 주의하실 건 우유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너무 차가울 땐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실온에 살짝 꺼내 두신다거나 아니면 살짝만 뭐 데워서 뜨거운 커피를 드실 때는 좀 더 따뜻하게 데우셔도 좋겠죠. 네. 커피숍에서도 우유 거품 만들 때 이거를 뜨겁게 해가지고 거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뜨거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우유 거품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뭐 그래서 약간 따뜻할 때 잘 만들어지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하실 때는 이게 또 이게 스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있잖아요. 이게 난리 날 것 같은데. 각도랑 네. 우유가 튀어서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처음 할 때 스릴이 있어. 근데 하다 보면 주변에 어질릴 수 있군요. 저는 처음 할 때 참고로 싱크대에 있었어요. 그냥 아주 가깝게. 내 자신 혹시나 모를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그럼요. 현명하네. 엄마의 폭풍 잔소리를 여러분들이 감당을. 그리고 등짝 스매싱. 그렇지. 등짝 아는구나. 아이고 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스릴을 이제 만끽하지 않으시고 싶다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3,000원의 행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5,000원의 행복인데요. 네. 이번 행복은 아주 5,000원으로 달달한 행복을 만끽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연유 라떼를 어허.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약간 스벅의 돌체라떼처럼 그렇죠. 달달한 라떼. 그거예요. 그게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맛이 비슷하게 나나요? 네, 어허. 연유니까 그것도 뭐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느낌 좋아하시면, 그리고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dak하게 하실 수도 있고 더 달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5,000원의 행복이 사실 돌체라떼가 5,000원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좋아하시면 해보세요. 네. 제가 그 사전 조사를 해보니 연유 가격이 조금 천차만별인데 쿠팡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3,000~4,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유를 또 하나 사셔야 되잖아요. 네. 뭐 200ml, 500ml 이런 거 하나 사셔야 되니까 1,000원 더해서 5,000원 비용으로 제가 산정을 했습니다. 네. 연유 라떼는 사실 베트남 스타일이죠. 네. 그 달달하고 심장을 마구마구 폭격하는 아주 진한 커피인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의 돌체라떼 맛이죠. 저는 스타벅스의 돌체라떼가 시즌 한정으로 나왔었어요. 처음에 원래 이렇게 픽스된 음료가 맞아. 아니었어요. 픽스 메뉴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마셨을 때 이건 베트남 커피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메뉴판에도 없다가 맞아요. 최근에 이렇게 고정 메뉴로 메뉴판에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그렇게 주문하고. 체리 블러썸 같이 네. 그냥 그런 시즌 음료였는데
간편히 만드시는 방법은요. 우선 우유를 입구를 오픈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셔야 돼요. 그냥 넣으시면 터져요. 그러니까 우유 입구를 오픈해서 전자레인지에 원하시는 뭔지 온도로 알겠어. 예. 뭐 한 2, 3분 이렇게 돌리시고 네. 그래서 윙해서 끝나면 거기에 과립 커피를 넣으세요. 근데 과립 커피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가장 쉬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집에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으시거나 뭐 저처럼 그러니까 종종 뭐 이렇게 캡슐 커피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넣어주면 더 좋겠죠. 포인트는 진한 커피를 넣으시라는 거예요. 진한 커피. 네, 제가 해봤거든요. 아메리카노 적당히 해봤는데 안 돼. 이게 물이 밍밍해가지고 이게 맛이 밍밍해가지고. 없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진하게 커피를 넣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기호에 맞게 여기다 이제 연유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우유 커피 이제 됐으니까 연유로다가 맛을 조절할 텐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조금씩 넣으면서 테이스팅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 단맛을 정했거든요. 담이 기준으로 황금비 알려주세요. 그럼. 제 기준 황금비는 네. 그 머그잔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정도 이제 고기보다 한 1cm 앞쪽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1cm 앞쪽 내저번으로. 그게 자, 저 같은 경우는 연유가 들어있는 튜브를 네. 손에 딱 잡고서는 그 정도 그 서클 동그라미 2번 넣어요. 큰 동그라미. 그러니까 막 이렇게 조그만 거 말고 그거 1cm 정도 앞쪽으로 살짝 들어와서는 동그라미 2개. 그러니까 머그에 1cm 안으로 들어온 걸 정리한다. 내저번으로 2바퀴. 내저번 큰 동그라미 2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단계 땡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동그라미 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몇 동그라미 굴리실지 좀 궁금해지는 네. 5,000원 행복이었습니다. 그것도 쭉인가요? 쭉. 그렇죠. 그지? 새 거 사면은 안 끊기니까 쭉쭉. 네. 그러니까 쭉쭉. 네. 단 거 먹고 싶으면 쭉쭉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0,000원의 행복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10,000원의 행복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블랙커피. 네. 아메리카노와 관련이 있어요. 네.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유당불내증이 있는데 이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75%가 이렇대요. 진짜?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컨디션이 괜찮거나 뭐 빈속, 공복에 아침에 먹거나 이런 거 말고 컨디션 괜찮고 밥을 먹은 후에 뭐 저녁 때 먹는다거나 이러면 조금 배가 덜 아프거나 이러긴 해요. 뭐 화장실 가기는 가겠지만 뭐 이렇습니다. 우유에 이런 센시티브한 분들 사람이네요. 많아요. 네. 많대요. 제가 카페인에 취약한 것처럼. 그런 거죠. 하지만 먹잖아요. 네, 저도 먹죠. 가끔 먹어요. 근데 외국을 나가거나 이러면 이제 무서우니까 못 먹는 게 좀 안타까워요. 하긴 탈라면 큰일 나니까. 네, 외국에서 그치. 아프면. 그 화장실이 없잖아. 외국은 화장실이 생각보다 박하다고. 맞아요. 유럽에 우리나라 가면 오면 되게 놀란다는데 우와, 씨, 외국인들이. 막 돌길에 막 화장실이 없어 막 진짜 한번 죽을 뻔한 적 있어. 노팅힐에 갔다가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튼 슬픈 게 있어요. 유당불내증 화이팅. 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가장 많이 먹는 게 아메리카노 블랙커피인데요. 집에서 보통은 핸드드립으로 내리고 가끔은 저는 캡슐 커피를 내려 마셔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프렌치 프레스를 구입을 했어요.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가 지금 경준 머리에 물음표가 땅 떴어. 프렌치 프레스가 뭐지? 이런 표정이라서 뭐지? 어떤 건지 먼저 살짝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렌치 프레스는 말 그대로 그 프레스 이제 누르다 압력을 줘서 눌러서 눌러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물론 비싼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10,000원으로도 구입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제가 처음 사용한 프렌치 프레스도 10,000원 정도였어요. 인터넷에. 근데 조금 더 러프하게 가격대를 좀 잡아본다면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이고요.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것도 38,000원인가 뭐 30,000원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면 좀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더 비싼 건 많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가격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네. 텀블러 같이 생긴 긴 원통 안에 네. 그 프렌치 프레스용 분쇄한 원두를 넣어야 돼요. 근데 프렌치 프레스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핸드드립보다는 약간 좀 더 입자가 굵어요. 핸드드립으로도 제가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핸드드립용으로 한 거를 넣으니까 약간의 미분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 그 가루가 미분이 살짝 있어서 그거는 이제 위장에 약간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라앉은 건 웬만하면 버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뭐 여튼 그 분쇄한 원두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3분에서 4분 정도 후에 뚜껑을 꾹 누르면 뚜껑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 모기장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필체. 필체 같은 필터? 그런 거. 그게 꾹 내려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이랑 분쇄된 원두가
이렇게 나눠져요. 네. 아이 이제 하시면 생각날걸요. 네. 그럼 이제 그 분리된 커피를 쪼로 따라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장점이 있어요. 저보다 먼저 사용했던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장점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인데요. 우선은 그 원두 콩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름기가 있잖아요. 우리 콩기름 쓰니까 그것처럼 커피 콩에도 기름기가 있는데 네. 그 기름기를 고소하게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필터로 하면은 종이 필터를 이제 핸드드립 할 때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네네. 때는 필터가 그 기름을 흡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소하게 기름기까지 다 드실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이게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줬던 그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핸드드립 기술이 없어도 그냥 물만 부으면 쉽게 원두로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드립 하는 그 행위를 좋아해서 네. 가끔 일부러 막 그렇게 내리거든요. 그런데 간편하게 일단 머리 말리고 뭐 어쩌고 할 시간이다 바쁘다 하면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별도의 종이 필터나 캡슐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이걸로 우유 거품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 조금 넣고 웅웅웅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막 하잖아요.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차 잎도 우릴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멀티로 사용 가능하신데 우선 이게 약간 3만 원 같은 만 원이네요. 근데 이게 이런 스타일이 나한테 잘 맞을지 아닐지 또 모르니까 그냥 처음에는 만 원대의 네.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햇살 좋은 봄이라 밖으로 나가시는 것도 좋은데 집에서 나른나른할 때 네. 그럴 나른나른할 때 이런 거 3,000원, 5,000원, 만 원의 행복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경준 토크. 네. 저는 이제 커피를 잘 알지는 못해서 주변의 잡다한 비하인드를 긁어 모아서 가져와 봤어요. 좋네요. 아이스 커피 믹스가 오, 왜 찬물에 잘 녹을까? 네, 맞아. 네. 재밌다. 이게 물이 차가우면 원래 궁금하다. 일반 믹스는 더럽게 안 녹잖아요. 엄청 돌리든가 아니면 뜨거운 물을 살짝 해서 얼추 녹인 다음에 찬물을 추가로 부어서 한다든지. 근데 요즘은 아이스 커피 믹스도 제품군이 많아서 여름에 손쉽게 즐길 수 있죠. 네. 맛있게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서 왜 아이스 커피 믹스는 차가운 물에 잘 녹는지 그 이유를 궁금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비밀은 네. 바로 크림에 사용하는 지방 때문입니다. 맞아. 거기 프림 같은 게 안 녹아. 그러니까 아이스용이 딱, 아닌 아닌 건 거는. 허연 게 둥둥 떠다닌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 커피 믹스의 크림은 25도 이상의 물에만 녹는 야자유로 만듭니다. 예, 전주에 초코에도 야자유. 등장했던 팜유 야자유. 팜유가 하는 일이 많네. 과자도 보면 다 팜유인데. 네, 튀김이. 팜유 야자유가 이렇게 우리 먹는 먹거리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버시겠어요. 네, 열대지방. 네. 야자유로 만든 고체 지방은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야만 녹습니다. 반면 아이스용 커피 믹스에 들어가는 크림은 해바라기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바라기유는 녹는 점이 낮아서 0도씨에 가까운 찬물에서도 아주 잘 녹죠. 그리고 커피 입자에도 비밀이 있다고 해요. 네. 아이스용은 녹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 커피 입자보다 크기를 더 작게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커피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안 된다? 걸 갖고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음.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위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뭐 소변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도록 해 뼈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루 330mg 이상으로 하루 600ml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경기 여성의 뼈 건강에는 오히려 또 도움이 된다는 설도 있어요. 골밀도 검사를 받은 4천여 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커피와 골다공증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봤는데 네.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 하루 한 잔 마실 때 골다공증 위험도가 33% 감소했고 네. 2잔 마실 때는 36%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2잔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600ml 네. 이하로 2잔을 먹으면 그러니까 300, 250에서 300 정도로 2번을 먹으면 참고로 하루 나이 상관없이. 성인 카페인 섭취 네. 권장량이 400이 맥시멈. 그래요? 네. 그러면 어쨌든 내가 그걸 잘 준수해서 이 커피 용량대로 먹으면 딱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가끔 그러다 초콜릿 하나 까먹으면 안 네. 되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커피 즐기는 방법은 역시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안 마시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5% 정도 낮고 일부 암의 위험도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커피는
그건 좋은 거네. 네, 해서 설탕과 프림 없이 맞아요. 없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싱글 오리진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하지만 직장인에게 혈당 쫙 끌어올려줄 믹스 커피는 또 그건 저도 네. 가끔 진짜 그 위대함을 알고 있잖아요. 보면 공복에 먹는 믹스 커피가 주는 그 오전 업무의 힘. 가끔 있어. 제가 네. 있네요. 그렇죠, 알죠. 알죠. 직장 경험을 했던 모두는 알고 알죠. 있을 겁니다. 믹스 나도 커피의 모르게 타고 있다. 예.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가 최고지만 또 가끔씩 이렇게 가끔씩 그럼 괜찮죠. 네, 빡세게 즐겨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커피의 의외의 효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커피가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의외로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우루사처럼? 네, 오히려 그런 거에 물이 줄 줄 알았는데 저도 네.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간암학회가 음. 국립암센터하고 커피가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환자 치료용 공식 가이드라인에 넣었어요. 네, 우와, 되게 그런 네. 공식적인 네, 건데. 정말 가이드라인. 권위가 있고 공인된 기관 둘이 콜라보로 이런 걸 냈다는 것은 정말 몸에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성 간 질환은 지방간을 비롯해 알코올성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 등을 말합니다. 안상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커피 속의 카페인 성분 외에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단백질 등 100가지 이상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간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이들 커피 성분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게 초코편에도 말씀드린 폴리페놀. 네, 초코에도 있었죠.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작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초코와 비슷하게 마늘 입냄새를 없애주는 아주 소중한 기능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네, 초코랑 약간 일맥상통해요. 적당량 그러니까 이 먹으면 폴리페놀과 네. 카페인의 적당량이 주는 건강상의 헬기를 주는 이로움이 건가 봐요. 이 초코 네. 커피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뭐 항산화, 뭐 심장병 이런 거에도 다 도움이 되고 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음. 단 네. 밀크 초코 아닌 다크 초코처럼 네. 여기도 블랙 커피라는 거. 나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 거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5잔 미만. 한 잔 기준 약 150ml입니다. 150ml 그건 네. 초과했네. 그러니까 450에서 750 사이로 먹어주면은 딱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600이 이 중간이에요. 그럼 네, 저는 450. 과다 복용이 확실한 것 같고요. 조금 600 더. 이상은 드시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스타벅스 컵 크기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조금 줄여서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네. 이 모든 네? 이 모든 효능에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저같이 위가 약한 사람. 나도. 그리고 불면증 기미가 있는 사람인데요. 나도. 많은 양의 커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카페인에 의해 위산 분비가 촉진되면서 소화 불량이 악화돼 결과적으로 위염 및 위궤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끔 네. 그 있잖아요. 위산 역류성 역류하는 식도염. 기분. 네네. 맞아, 그런 거. 네. 근데 아쉽다. 저는 스트레스성 때문에 네. 대학 시절과 신입사원 시절 때 2번이나 이제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이제 위염이 심하게 그러니까 궤양 직전까지 가서 전과 2범인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1범. 그래서 저는 1범. 네, 지금은 커피는 무조건 샷을 하나 빼달라고 해서 마시거나 해서 하는데 신경 쓸 일이 많은 시즌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법할 시즌에는 커피 및 초콜릿 자체를 멀리하는 편입니다. 그럼 사탕은 괜찮을까? 사탕. 그렇게 당도를 이렇게 쫙 끌어올릴 때. 근데 아마 이게 초콜릿보다 사탕이 카페인 나을까? 때문이어서 바쁠 때. 네. 괜찮겠죠, 그거는 위에. 혈- 그치? 차라리. 네, 당 쭉 끌어올리려면 오. 네, 뭐 사탕 한두 개 정도. 네, 뭐 네. 일은 해야 되니까. 실제로 위가 아파서 병원에 네, 가면은 가장 조심하라고 하는 게 맵짠 카페인. 근데 네. 그랬어.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자기도 잘 못 지키긴 하는데. 네. 한국인이면 조심하라고. 지키기 힘들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위가 약한 걸 알지만 커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근데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약간 빈속에 안 먹으려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원래는 그거 딱 일어나면 커피로다가 위와 뇌를 한번 싹 씻어줬거든요. 웨이크업 일어날 시간이다. 그럼 위 한번 세척 딱 해주고 이렇게 뇌를 한번 싹 씻어줬는데 그러면 이제 정신 바짝 들잖아요. 근데 요즘엔 뭐라도 먹고 먹어요. 바나나를 하나 먹든 아니면 뭐 쿠키를 하나 먹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커피를 먹어요.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단독으로 안 들어가게. 네,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좀 깔아주는 거죠.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저같이 위에 약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정말 카페인 소량에도 심장이 두근거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디캡, 디카페인을 많이 찾죠. 밤에 저는 가끔 이걸로 마셔요. 아, 디카페인. 네. 근데 저는 밤에.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은 별 차이가 없나요? 많이 차이는 없는데 왠지 카페인이 없다고 하는 건 조금 서운해요. 아, 커피인데 왠지 좀 맛은 많이 안 다른데 뭐랄까. 그래도 있을 게 없으니까 뭔가 서운해? 서운해. 알지. 그런 느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페인이 아주 소량은 있습니다. 디카페인에도. 그럼 애들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오. 애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디카페인의 커피는 97% 카페인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커피에 160mg에서 3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면 디카페인의 커피에는 1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럼 역으로 네. 내가 아주 조금만 정신 차리고 싶다 하면은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디카페인으로. 그렇죠. 네. 당황했어. 네, 말을 듣고 보니 뭐야? 그러네요. 설득당했어. 저런 반응이 있을지 몰랐는데. 네, 이런 반응 생각도 못했고요. 네. 그럼 이 디카페인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로스팅 하기 전 생두. 바로 여기서 카페인을 추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이미 로스팅이 들어간 원두에서는 그 카페인만 따로 추출하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렵대요. 할 수는 있대요. 네. 더 알아보고 기재할게요. 네. 미안해요. 네, 요즘은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상태를 이용한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도의 높은 온도와 73기압의 높은 압력을 이산화탄소에 주면 액체와 기체의 밀도차가 없어지면서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임계 유체라고 합니다. 해서 젖은 생두를 스테인리스 추출 장치에 넣은 뒤 초임계 유체를 가지고 강한 압력을 빡 주면은 카페인이 쏙 하고 이렇게 추출되는 거죠. 도망가는구만. 네. 초임계 유체. 네. 완전히 제거되진 않지만 성인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mg이니까 거의 40분의 1 이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훨씬 못 미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갔는데 카페인 정말 취약한 사람들은 먹을 메뉴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디카페인 메뉴도 많이 있으니까 디카페인으로 주세요 하면은 맛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서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겠네. 내 몸이 더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이따금 좀 카페인이 나한테 부담되는 시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뭐 스트레스를 받는 시즌이라든지 바빠서 잘 못 챙겨 먹거나 맞아요. 이럴 때. 그리고 내 속이 약간 상태가 별로인 걸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느낄 때, 그럴 때는 디카페인 커피를 대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약을 먹을 때는 커피를 피해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카페인은 신경 전달 물질이나 약물을 구성한 성분과 많이 닮아서 세포 수용체에 들러붙어서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성제? 네, 카페인도 바로 그 각성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몸에 들어왔을 때 천식 치료하는 기관지 확장제 성분인 테오필린과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천식 환자가 이 약을 먹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약효가 증강되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하면서 흥분이나 불안, 심박수 증가 같은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 암, 골다공증처럼 2주 이상 장기 복용이 필요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커피 그리고 술을 멀리하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괜히 펌프질을 커피, 술 마시지 말라 그러고 운동 적당히 하라 그러고 채소 과일 많이 먹으라고 물 많이 마시라 그러고. 담이 왜 화났어요? 커피 너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맨날 의사 선생님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럼 디카페인으로 즐겨주세요 이랬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국해하지 말고. 네. 그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소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인건비, 운송비, 로스팅 비용 등 제외한 부분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 블랙 아이보리 커피인데요. 이거 되게 독특하다. 블랙이랑 아이보리 약간 상반된 개념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담이 설명해 주세요. 네. 일명 코끼리 똥커피입니다. 그래서 아이보리구나. 저는 이제 색감이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블랙이랑 아이보리 색깔이 되게 다르다 이 얘기였는데 코끼리 뼈가 아이보리 그 상아가 아이보리 그거니까 그렇구나. 생산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루아 커피랑 매우 유사한데 루아 슬퍼. 다른 점은 사양 고양이가 아니라 이 코끼리를 이용했다는 점이죠. 코끼리 응가? 네. 그래서 코끼리가 먹은 커피 체리 향의 약 3%만 커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한 잔당 가격은 46,770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도 네. 이거 추출하려면 엄청 커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코끼리도 그나마 사양 고양이보다 괜찮은 건 음. 그 코끼리는 채식을 하는 동물이기 네. 때문에 물론 위가 아프지 않을까 코끼리도? 네 물론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동물을 학대하는 거지만 심장이 막 너무 뛰지 않을까 코끼리도? 인간 놈들 더럽게 커피 주네 이러면서 나 심장이 너무 뛴다고 이러면서 코끼리도. 그리고 겨울에 아이스 커피가 당긴다면 네. 빈혈을 의심해 보라는 저는 이 아니네요. 기사를 봤습니다. 제 주변에 많아요 은근히. 네. 무조건 아이스 커피 드시는. 그렇죠. 어. 무조건 아이스 커피. 어. 얼주가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집하는 사람인데 저도 살짝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 정말요?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라떼를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딱 떠오르는 사람들 이니셜이 다 J야? 스벅에서 최다 메뉴를 보면 네. 아이스 라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도. 음. 근데 이 아이스 커피가 계속 당긴다면 그 빈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왜 합니다. 그렇죠? 랄프 디 레이놀드 아드라이 연구소 박사의 기다렸단 듯이. 빙 섭취증과 철결핍성 빈혈 논문에 따르면 철결핍성 빈혈 환자 38명 중 네. 23명에게서 얼음 중독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얼음 중독? 네, 아그작 계속 씹어먹는. 대다수는 철분을 오. 보충하자 네. 자연스레 얼음 먹는 것을 멈췄다고 해요. 특히 오. 2030 여성들에게 네. 이 철분 결핍은 거의 뭐 저도 네. 빈혈기가 약간 있는 강력하게 것 같긴 한데, 연결돼 있죠. 가끔. 네, 빈혈이 생기면 특히 신체 조직이나 장기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창백해지고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럼 피로하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뭘 마셔요? 커피. 커피를 마시죠. 음. 마치 미래의 내 인생을 생명력을 끌어다 쓰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맞아.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현대 문명과 사회에 잘 맞춰진 톱니바퀴가 되는 듯한 느낌이 팍팍 들죠. 그래서 미치도록 아이스 커피가 생각난다면 일단 먹는 식단부터 건강하게 살코기, 달걀 노른자, 검정콩, 살코기? 다 좋아. 네. 달걀? 네, 검정콩, 검정콩. 진한 녹색 채소, 시금치 같은 그것들로 식단을 꾸려보세요. 그래서 철분 가득하게 식단을 바꾸고 내 몸이 건강해졌을 때 얼음이 더 이상 당기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바로 철분 결핍이었던 거고 이걸 잘 해결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 되게 근데 독특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아주 재미있고 아주 해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정보들 감사했어요, 경준. 네.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3,000원, 5,000원, 만원의 행복도 한번 해보시고 3,000원, 경준은 3,000원.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 10,000원을 해보고 싶어요. 10,000원? 그거 괜찮아요. 이게 멀티 어. 유지가 되니까. 맞아요. 라떼 좋아하니까 그걸로 해도 되겠다. 네, 저는 또 라떼 좋아하니까. 좋아요. 음. 제가 추천을 좀 이따가 그러면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도 3,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해가지고 좀 재밌게 한번 즐겨보세요. 재밌게 즐겨보세요. 연유 샀는데 뭐 팬케이크 이런 거 먹을 때 찍어 먹어도 되니까 딴 데도 활용 가능하시니까 네.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홈카페에서 팬케이크랑 먹고 너무 좋지. 인증하면 좋겠다. 너무 좋죠. 근데 커피에 메이플 시럽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우 메이플 너무 맛있지. 제가 메이플 좋아요. 커피에 메이플 시럽 넣어도 돼요? 메이플 시럽으로도 하죠. 그러니까 당도를 맞출 때 우유 메이플 시럽. 그럼 너무 팬케이크 맛 나는 커피 되지 않아요? 팬케이크 좋아하면 팬케이크 맛 나면 좋잖아요. 자꾸 네. 안 말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경준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네. 그 찬물에 녹지 않는 거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진짜로 일반 믹스는 하면은 흰색만 둥둥 뜨거든요. 네. 그게 팜이라 그랬구만. 야자유. 네, 맞아요. 그거라 그랬어. 그걸 네. 해바라기유로 바꾸면 됩니다. 해바라기유. 네. 그게 바로 아이스 커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스 커피 믹스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싫어지게 된 일화가 있어요. 네. 이거는 별칙 부르게 되면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아이스 커피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추운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면 빈혈이라고. 근데 진짜 주변에 계시거든요. 네. 물론 뜨거운 걸 잘 못 마시니까 드시는 분도 계시기는 했어요. 근데 그분 말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에도 아이스만 되게 고집어 하시는 이제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께 한번 빈혈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조심스럽게 살코기를 먹으면서 우리 한번 철분을 보충해보고. 아유, 걱정하지 마요. 늘 고기 먹어요. 고기 러버이기 때문에 그분도. 네. 네. 그러면 철분 결핍이 아니라 진짜 아이스를 살아가는 얼음 중독자. 진짜야. 진짜로.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어. 오늘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조만간 보기로 했는데. 주변에 철분 결핍자로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한번 싹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커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저희랑 수다수다 하셨는데요. 수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별책 프로 있어요. 오늘은 누가 이기든 뭐 재밌게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별책 부록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안녕.